이름을 이어온 지 1000년이 되는 2018년. 안녕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천읍장 신유철입니다. 네, 김덕광 군주님께서는 군정 현안 사업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천읍의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저희 광천읍을 방문하셨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광천읍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일반여 읍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군주님께서 우리 읍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 광천읍을 방문해 주신 김석환 군주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삼선 군수로 당선되셔서 민선 7기 홍성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주님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희망홍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4년 연속 A등급, 2018 매니페스트 지방선거 약속 대상 최우수 등 4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셨고 78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몸소 방문하시고 전략적인 국회활동을 펼치시어 유례없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개발과 군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김석환 군주님께서 저희 광천읍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심에 금년도 우리 읍에서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읍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주님과 대화의 자리를 통하여 군주님께서 우리 읍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득 담아가실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주님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금년은 사실 이제 민선 7기의 첫 해고 또 작년에 우리가 홍주 천년의 해였는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또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순방을 했었는데 금년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읍면 순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홍성군의 비전과 정책을 좀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읍을 방문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광천 1만여 주민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박정일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무척 반갑습니다. 반가운 인사 드리고요. 벌써 기해년도 엊그저께 고천제 시산제 지낸 것 같은데 9일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끝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오늘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광천 국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건의를 많이 하셔서 광천 발전이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광천 읍민들의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된 하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관 구의원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9년 기해년 새해는 이 광천원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광천원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입니다. 2019년 1월 1일 저는 오서산에서 과천과 광천원민들의 부사태통을 기원하는 산신령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 어저께 1월 8일에는 광천 광조학교 사회부의 명문으로서 70년 동안 한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광조학교 마지막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광천에 있는 모든 분들은 광천 쪽으로의 인구 유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광천도 좋지만은 그보다 공부하기 좋은 광천, 사람 살기 좋은 광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석환 군수님께서 광천민들의 인생 탐방하는 자리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광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광천을 발전바라는 우리 눈높이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군수님과 벽이 없이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광천 발전으로 기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석환 군수님 광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석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군수님 광천 방문을 해줘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인사하게끔 배려를 해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무술년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 기상악화, 그 날씨 뜨겁던 그러한 사안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어려웠던 여러 여건들을 다 겪고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뜻으로 제가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은 현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마음을 항시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특히 광천은 오수한 그 내저 용역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하여튼 여러분과 상의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안들, 또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우리 여기 김규 위원장님 계신데 적극적으로 아주 활동하는데 역할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도시 재생사업, 우리 광천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옛날 것을 좀 찾아서 역할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특히 축제가 약 4, 5년 갔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축제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광천 축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타 사안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여튼 광천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정재석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기해년 새해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안을 좀 극복해서 우리 미력하나마 광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단체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하여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19년 광천 은민과의 대화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아주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들 광천 발전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많이 주셔야 광천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군의회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입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경고하 계세요. 왜냐하면 이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어가지고 이제 현장 답사서부터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급한 것부터 이제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을 우리 국장님들서부터 팀장님들까지 오셨는데 일어나 인사 한번 드리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또 이제 광천읍은 이제 연말까지는 우리 김성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획 담당관으로 승진을 했고 지금 신주철 국장님이 광천 출신으로서 그동안 광천을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샀기 때문에 김성환 국장님 가면 신주철 국장님을 보내주시오 해서 신주철 국장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철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한 힘 합쳐서 광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신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한번 주십니다. 우리 군이나 이렇게 이제 읍을 따지면 읍이 우리가 되게 소외된 것 같습니다. 왜 소외가 됐냐면 그동안 자립도라든지 빚을 청산했을 때는 그런 거부터 청산하신 것도 잘하셨지만 광천읍이 지금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질 않아서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가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복이나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광천읍 은민들이 자꾸 떠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먼저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스 공약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는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다짐과 약속을 꼭 받고 싶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수산에 데크가 엄청 큽니다. 오수산 정상을 올라가 보셨으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이제 화기를 거기서 이용하면서 비박하는 사람들이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화기를 이용해 갖고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수산이 이 산이 791이라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바람도 세고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데크가 지금 많이 탔다라는 거 그것도 유실이 계속 되다 보면은 또 복구해야 되고 복구가 안 되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을 테고 그런 점을 저도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 또 비박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건 제가 여기 체력단련실에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 샤워실이 너무 물이 차갑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 실무자님께서도 한번 운동하시고 거기서 샤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개선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한 번에 얘기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진일 신영환 이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전부 희망하는 거죠. 또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가스 회사라고 절충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가스 관여하면 못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성읍도 현재 아파트 지역밖에 군청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이제 의견을 얻어가지고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당 지금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광천 지역을 점검을 했더니 큰 관이 광천 지역에 안 왔어요. 지금 그 광천 지역으로 오는 거를 첫째는 광농공단지까지, 그 다음에 진단지까지, 그 다음에 읍까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스회사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광천 지역에 가스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군도 공감을 하고 우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관이 올 때까지는 금방 들어올 수는 없다. 저희가 볼 때는 금년부터 그 단계적으로 온다고 해도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주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사산 데크 문제는 거기도 이제 잘 갖고 노는데 사실은 산에 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데크가 타도록 밥을 먹는다는 사람은 산이 댕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불 감시원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감시라고 그것도 미리 그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데크가 고장난 거는 고칠 거고, 또 감시원들 좀 감시 체계를 강화해가지고 거기서 그 태우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체력 단련실 문제는 그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거, 거기다 뭐 전기 뭐 연결해서 하면 따뜻한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곧 보완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은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지 무더기에 이제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계속 단속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하여튼 부서진 거는 고치고 앞으로는 거기서 이제 불 놓고 자고 하는 거는 좀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런 사람 보면 홍구멍 좀 내요. 근데요, 이게 제가 뭐 감시반이 아니기 때문에 홍군형 낸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감시만 해. 아니,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얘기해도 네.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네. 탐봉마을 이장 박준산입니다. 세 가지만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17년도까지 하던 사업 우연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집 주변에 우연한 나무를 비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주위 마을은 산 밑에가 아주 덕을 많이 봤는데 작년에는 또 요청을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는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꼭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는다고 CCTV를 해놓으셨는데 그 CCTV가 설치는 잘 돼 있고 효력을 불라나 했더니 과테러를 한 사람도 안 물리니까 이거는 형식적이다. 그냥 갖다 놔도 뭐 생전 과태료 내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를 들어보면은 100만원 이하 뭐 벌금에 처한다고 과태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군에서 무슨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CCTV 돈 투자를 막대하게 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서 자꾸 우리 그 군민 의식을 좀 바꾸게 그래야지. 과태료 낸다고 말만 하고 한 사람도 안 내니까 그거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희 마을은 그 127세대가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한 가운데에 그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할 때는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막아져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 모기팔이 생기고 냄새나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게 위에 공원화 좀 해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도 좀 하고 보기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삼봉 박준선 이장님 또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집 주변 위험목 제거는 사실은 이제 노인어른들만 살고 하시다 보니까 옛날에 집에 집 근방에 심은 나무들이 이제 커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막 그런 놈이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님과 안 왔나? 예산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에서 이거 체크해서 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환경과 이거 뭐 오체에서 CCTV를 달았으면은 찍혀서 불법 투기를 했으면 과태를 물려야지 왜 안 물리는 거야? 예? 제가 그 한마디 그 CCTV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불법 투기를 했을 때 그 보는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게 자꾸 지나면은 좀 당겨져서 5일 정도는. 근데 너무 짧지 않은가 싶어요. 아니 그리고 CCTV 다른 거는 지금 통제소하고 전부 연결 안 되나? 거기랑 연결이 안 되고 안 돼요? 그거를 내장 저장된 걸 가지고 와서 그걸 판독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모든 CCTV는 지금 통제소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24시간 보고 있잖아. 그거 연계에 대한 CCTV를 해고 그놈을 별도 빼다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랑은 통화는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같이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저 모든 CCTV는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 24시간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 그러기 위해서 불법 투기면 그걸 딱딱 잡아서 해야지 별도로 빼다 하면 언제 어느 천년이 그거래. 그래서 관제센터 해야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그 신청을 하면 그 이제 시간에 이제 그 팀장님이 쫓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못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못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한이 지나서 누가 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수거를 안 해가니까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그게 360만 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까도 저 삼봉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360만 원씩 한 대에 360만 원이면 10대면 3,600만 원 아닙니까?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전부 저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방법. 예? 나는 전체 CCTV가 연결돼서 난 보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투기 같은 거는 안 되면 그럴 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날짜도 좀 길게 좀 해줘야. 그리고 이제 펌프 아니 근데 날짜는 상관없지. 그거는 연결만 해놓으면 아, 그래요? 계속 그냥 보니까 이게 안 됐을 때는 2, 3일이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연결해 놓으면 다 예, 예. 금방 잡아요, 금방.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했으면 불법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또 이것도 있어요. 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수거하는 업체가 분리수거를 했든 뭐 그냥 갖다 놨든 다 실어가 버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져가니까. 가져가지 말이 하는데. 이게 어떤 주민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쓰레기가 그냥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막 한꺼번에 다 싣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장에 가면은 거의 많은 사람을 써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으면 인건비가 덜 들어가. 착착착착 하면 돼. 섞어놓으면 그게 다 또 흩어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또 가져갔네 안 가져가는 게 그냥 막 실어가 버리고 어차피 자기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주민들은 내놓을 때면은 분리해서 해주셔야 그만큼 인건비 덜 들고 처리가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펌프장 문제는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펌프장이 무용지물입니까? 제 대비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문선이 20년 동안 아직 사용을 하는데 뭐 여름 되면은 마을에 용역을 하나를 해가지고 위해서 하더라고요. 걸친 거지. 그게 맨날 가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졌던지 그러니까 이럴 덮쳐도 때를 돼요. 대비를 해서 저기 세우는 거지. 그 위에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요. 네, 저는 정재석이에요. 지금 상봉 이장님께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이용한 배수 펌프장인데 기존에는 우리 옹암리가 수해 당한 이후도 모천 앞바다에 보를 받기 전에 역할이 가능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배수 펌프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간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빗물을 가둬가지고 배수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배수 펌프장 상판을 기존에 그냥 땅을 메꾸는 게 아니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친다던가 역할을 해서 공 하나 만들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 계획을. 근데 그 평수가 약 250평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일반 배수 펌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상판을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그 평수 250평이라는 그 삼봉마을 같은 경우는 신대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도 좋고 주차시설도 안 되고 열악해요. 그래서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이장님이 여러 번 건의하고 그 전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니까 요게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신주철 읍장님이 검토를 한 상이에요 또. 근데 예산이 그 상판을 덮었을 때 한 6, 7억이 들어갈 거예요. 콘크리트로 기둥 다 세워가지고 평상시에는 뚫어넣어가지고 밑에는 배수펌프장을 활용하고 위에는 여러 가지 공원 외에 활용 가로수가 있고 주변에 좀 땅 같은 걸 좀 확보해서 마을에 좀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도 이제 우리 국장이 계시지만 안전과에 다 분석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군수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필요성이 되면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 쳐서 공원까지 한다는 10억을 예상합니다. 10억. 그렇다면은 그거를 10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차라리 10억 원어치 땅을 사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러면 군수님 그 예산을 좀 전략을 하셔서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건이 데크 같은 거를 해도 상하지 않고 한쪽은 전부를 다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분만 막고 이쪽 부분은 열어놓으니까 공기도 통하고 돈 그렇게까지 안 들어도 내장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공물이 쳐서 흘러면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이장님 가서 만나셔가지고 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무언가 얼마나 들어가는 걸 판단을 해봐요. 신동마을이 버스터미널, 공영 버스터미널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버스터미널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이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낙후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아케이트 위에 아크릴로 그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서 햇볕이 직접 통과될 경우 하절기에는 승객 대기실에서 하시는 승객분들이 자리를 앉아있지 못하고 피해 있다가 어떤 버스 시간이 되면은 다시 오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버스 터미널이면 광천의 관문입니다.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보완책 좀 해주셔서 개선해 주시고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신동 마을회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관과 경로당을 2017년도에 방수공사와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반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수님과의 초도 순시 쪽에도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2018년도에 매듭을 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11월 달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고 버스터미널이나 회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락한 좀 마을 좀 될 수 있게끔 좀 빨리 좀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버스터미널은 금년도 도에서 이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주 보태서 금년도에 할 거예요. 네, 빨리 하도록 할 테고 그 외에 회관은 뭐 딴 데 얘기 안 한 데도 해줬는데 어째 매듭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빼놨지. 왜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먼저 해야지. 금년도에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